여러분 오랜만이죠? 제가 선글라스를 낀 이유는 쌍수를 했었는데 그 쌍수가 엄청 두껍게 돼가지고 그때 그 흉터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흉터 치료를 해야 돼요. 근데 흉터 치료 비용이 그 쌍꺼풀 수술 비용보다 훨씬 비쌉니다. 여튼 눈도 지금 탱탱 부었고 인중 쪽도 좀 부어있어가지고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올리고 싶었거든요, 십체질 거래. 근데 말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그 유명인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는 방향성을 없앨까 해요. 그냥 아무거나 얘기할까 봐요. 그동안 유명인 이슈가 너무 없어가지고 이번에 그 이시영님 결정은 제가 영상으로 다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유명인의 이슈를 다루지만 그걸 바탕으로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을 그냥 짓거리는 채널이에요. 저는 이제 이시영님이 와 진짜 전략을 잘 짜는 연예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예인들도 작전을 잘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기사거리가 많은 분이에요. 조용하지 않고 항상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화제가 되는 그런 연예인으로서 되게 모범적인 경로를 타고 오신 분인데 일단 데뷔하자마자 양악수술 논란이 있었어요. 저도 그 우결 처음 나오셨을 때 양악수술을 하셨구나, 얼굴이 빵빵하신데 몸이 되게 말랐다, 별로 나쁜 생각 없었어요. 그냥 진짜 연예인을 하기 위해서 빡세게 관리하시는 분이다. 그러고 나서 연예인으로서 딱히 제 기억에 남는 행보는 없었는데 복싱으로 이분이 부활을 한 거예요. 보통 연예인들은 방송국에서 불러주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가 그냥 가라앉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정말 뛰어나신 분 외에는 안 불러주니까 계속 혼자 있게 되고 연락을 기다리게 되고 또 뭔가를 찍었는데 프로그램이 없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사실 되게 열심히 많은 시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잊혀지는 분들이 많은데 이시영님 같은 경우는 그냥 사람들이 무조건 기억할 수밖에 없는 행보를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복싱을 시작을 했대. 그게 취미로 복싱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여자 연예인들은 플라잉 요가, 필라테스 이렇게 몸매가 부각되는 운동들을 해가지고 기사 플레이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시영님 같은 경우는 아마추어 복싱에서 최고봉을 찍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그냥 언론 플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분 등 근육 보니까 이분은 찐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싱으로 스토리를 만듦으로써 본인의 어떤 배역이나 캐릭터를 포지셔닝 할 때 강하고 운동을 잘하고 실제로 복싱을 했고 그래서 그거에 맞는 이미지의 배역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분이 복싱을 그냥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전해에 복서 역할로 캐스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복싱을 뭐 하기 시작을 했는지 아니면 이미 복싱을 하던 상태에서 그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배역을 소화하기 위해서 뭔가를 되게 진심으로 임한 거예요. 2017년에 결혼을 하고 바로 다음에 첫째를 출산을 하죠. 출산하고 나서 아기를 얻고 히말라야 등반을 한다든지 이런 스토리는 너무 유명하죠. 근데 제가 또 한 번 놀랐던 거는 이분이 그 연예인 릴스 시조새 격인 거예요. 릴스가 요즘에는 일반인도 많이 해가지고 광고 채널로 많이 쓰지만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던 피셜에 의하면 이시영님의 릴스 하나당 견적이 대기업 연봉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방송 활동해서 광고 찍는 것보다 훨씬 더 수익이 좋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릴스를 찍는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 사람 진짜 난사람이다. 그리고 올해 초에 3월에 이혼 발표하고 그저께 전 남편 동의 없이 둘째를 임신했다. 이 뉴스가 터졌을 때 진짜 이시영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물론 처음에는 이게 사전에 전 남편과 합의가 있었냐, 생명윤리상 옳은 거냐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지만 전 남편도 처음에는 동의가 없었다라고 기사가 났다가 어젠가 같이 책임지기로 했다라고 원만하게 합의가 된 모습이고 사실 제가 볼 때는 딱히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둘이서 같이 부부 생활을 안 할 뿐이지 아이 입장에서는 제가 옛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엄마가 이거를 문제 삼지 않으면 아기가 이거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때? 엄마가 처음부터 알고 결정한 거야. 괜찮아. 아빠 없어도 괜찮아. 엄마가 아빠 역할까지 다 할게. 이렇게 되면은 애기도 우리 엄마 멋있다,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잘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회가 판단하거나 막 엄마가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고 납득을 애기한테 시킬 수 있으면 애기도 거기에 대해서 컴플렉스 없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시영의 이런 결정에는 마지막으로 임신이 가능한 나이죠. 그리고 배아에 기한이 다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였고 그게 마침 공교롭게 이혼한 직후였고 근데 이제 이시영 입장에서는 내가 한 명을 낳아보니까 나는 정말 아이 엄마로서의 나의 삶이 너무 만족스러워. 그래서 나는 한 명을 더 낳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와서 새로운 남자를 사귀어서 서로 알아가고 결혼하고 아기를 낳으면은 그럴 시간도 없거니와 그럴 만한 의지력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이미 있는 배아를 가지고서 둘째를 갖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좀 전략적
매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의사결정 자체가 이시영의 또 다른 캐릭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죠. 이거를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육아 유튜버 중에 그냥 이제 뷰티 유튜버나 그냥 브이로그 유튜버였다가 아기가 생겨서 육아 유튜버로 전향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아기가 신생아 때부터 돌까지 이때는 아기가 너무 귀여우니까 이슈도 많이 되고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근데 아기가 2살이 넘어가게 되면은 조회수가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육아 유튜버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런 이유로 해서 둘째를 낳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물론 당연히 그 이슈 때문에 하진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전 남편과 이혼 결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전 남편이 유전자로 둘째를 낳는다. 근데 전 남편의 동의가 없었다. 왜냐면 나는 책임을 전가할 마음이 없으니까 라고 하는 이 의사결정의 프로세스 자체가 이게 외국에는 흔한 거긴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너무 일상적이지 않은 거다 보니까 이슈가 된 거야. 근데 딱히 욕을 먹진 않았어요. 내가 책임을 안 지겠다 이런 게 아니기도 하고 사실 연예인 같은 경우는 사생활이 전부 이슈잖아요. 사유리 씨만 해도 스토리가 별로 없었는데 임신 방식 때문에 임신과 출산 씬에서 계속해서 화제가 되듯이 이시영 님도 그런 점에서 복싱에서 이제 정점을 찍은 것도 있지만 그 뒤로 남편이 없는 채로 전 남편의 아이를 임신해서 키우는 그 스토리 자체가 또 하나의 어떤 이슈가 되면서 임신했을 때 장면들 혼자서 어떻게 임신을 견디는지 그리고 어떻게 출산하는지 남편 없이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한테 궁금증을 유발하게 되면서 또 하나의 아이콘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시영님은 정말 테토녀 중에 테토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등 근육이 많던 테토녀에서 이제는 유능하고 릴스로 돈을 잘 벌고 이슈 만들어서 돈을 잘 버는 아이 엄마임을 넘어서서 이혼 후에도 쿨하게 전 남편 유전자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여성의 아이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증된 테토녀는 최소한 이 세상에 무너지지 않고 정말 강한 여성이라는 게 여러 번 입증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 살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응원을 하는 바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행복하게 백년해로 하는 부부도 물론 보기 좋지만 능력이 돼서 결혼을 선택적으로 하는 여자들도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요즘 연애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엄마 나이가 지금 80대예요. 묻진 않았지만 그런 엄마의 삶을 응원을 하고 있는 쪽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시영을 시작으로 이런 식의 출산이 더 많아질 것 같긴 한데 사실 외국에서는 엄청 흔하죠. 칼리 제너는 본인의 부모님 자체가 이미 그런 자유분방한 그래서 본인의 오빠, 뭐 언니 싹 다 이제 이복 남매들이고 저 지지아디들 정말 좋아하는데 거기도 원디렉션의 자인 말릭이랑 막 결혼해가지고 애기 낳고 막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둘이 이제 헤어졌더라고요. 헤어지고 지지아디드가 혼자 키우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지아디드가 인생이 끝나고 뭐 다음 상대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상태로 아이의 인생은 아이의 인생대로 내 인생은 내 인생대로 그렇게 또 강하게 꾸려나가니까 미국에는 이런 게 되게 흔하더라고요. 내가 첫 번째 남편이랑 아들을 가졌어. 두 번째 남편이랑 딸을 가졌어. 그래서 두 번째 남편이랑 첫 번째 남편이랑 낳았던 아들을 같이 양육해. 뭐 이런 것도 되게 흔한 장면. 그래서 거기는 코파렌팅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정말 패런팅만 같이 하는 거예요. 양육만 같이 하는 거고 우리나라 이제 핵가족처럼 엄마 아빠 아기들이 서로의 욕망이라든지 방향성이 다른데 굳이 이제 아기를 위해서 엄마 아빠의 삶을 희생하거나 또는 참고 사는 뭐 그런 게 없는 형식인 거죠. 아무튼 이제 능력이 되는 여자들은 이렇게 뭐 결혼, 출산, 양육이라는 정해진 틀에 너무 자기를 끼워 맞추지 않아도 이제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기승전 자기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